여러분, 혹시 비타민 C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피부 미백?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그건 비타민 C의 진짜 힘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혈관, 피부, 심지어 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몸속 수리공이에요. 문제는요, 이렇게 강력한 비타민 C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매일 2알씩 챙겨 먹고 있는데 왜 피곤하죠? 잇몸이 붓고 멍이 잘 들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 C는 양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를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번 습관적으로 영양제처럼 털어 넣지만 그 방식으론 절대 비타민 C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유일한 비타민입니다. 하루만 섭취를 거르면 혈중 농도가 바로 떨어지고 그만큼 피로감과 염증이 즉각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만 먹으면 단 3일 만에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비타민 C를 추천해 왔고 그중 일부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 방법으로 먹었을 때만 그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비타민 C를 단순한 감기약이나 피로의 복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진짜 보약처럼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3배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복용법의 모든 것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비타민 C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 공복? 식후? 피곤할 때만? 여러분의 루틴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라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 C의 진짜 효능과 효과를 3배로 끌어올리는 복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타민 C는 먹는다고 바로 피부가 환해지거나 피로가 뚝 사라지는 마법의 알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왜 이 비타민이 더 중요해지는지 알면 지금까지 왜 효과를 못 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50대가 넘어서면 몸속 모든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예전엔 밤새워도 끄떡없던 몸이 요즘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 같죠. 사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몸속 세포들이 예전처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타민 C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제자리에서 잘 일하도록 도와주는 조율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늘 숨을 쉬고 움직이고 음식을 소화하면서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불을 피우고 나면 연기가 나는 것처럼 몸 안에서도 그런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 찌꺼기를 활성산소라고 부르는데 너무 많이 쌓이면 몸속 세포가 녹슬듯 상하게 됩니다. 이런 손상이 계속되면 혈관도 탄력을 잃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비타민 C는 이 찌꺼기를 닦아내는 청소부입니다. 활성산소를 중간에 잡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로가 줄고 몸이 덜 무거워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은 심장병 같은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40% 넘게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뇌 건강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오면 가장 먼저 뇌가 피로해집니다. 비타민 C는 이때 뇌 속에서 쌓이는 찌꺼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요즘 따라 단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해야 할 일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기 쉬운 이런 증상도 사실은 비타민 C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의 변화를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도 잘 안 먹고 거울을 보면 얼굴이 칙칙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피부 속 콜라겐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콜라겐이란 피부를 지탱하는 구조인데 이걸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속부터 회복이 되지 않아 피부가 계속 푸석하고 늘어집니다. 즉, 비타민 C는 겉으로는 피부를 살리고 안으로는 혈관과 뇌를 지키고 전체 몸의 피로를 줄이는 숨은 도우미인 셈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내부 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정작 우리 몸에 이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이 신호들이 훨씬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피곤하다고만 넘기기엔 너무 아깝고 위험한 몸의 언어들입니다. 지금부터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몸에서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들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잇몸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붓고 욱신거리는 증상이 반복되신다면 비타민 C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칫솔이 새거나 치과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지고 염증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치주 질환 초기에는 비타민 C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자연히 약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족한 영양까지 겹치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멍입니다. 살짝 부딪혔는데도 시퍼런 멍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거나 멍이 자주 생긴다면 작은 혈관이 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혈관벽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릎 주변이나 팔뚝, 허벅지 바깥쪽에 이유 없이 멍이 생기고 오래 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비타민 C 섭취부터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상처 회복이 늦어지는 현상입니다. 요즘은 가벼운 상처도 오래 가고 딱지가 생겼다가 다시 벌어지는 일이 잦아졌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백질, 바로 콜라겐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약을 바르고 소독을 잘해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손등이나 팔꿈치처럼 자주 움직이는 부위에 상처가 잘 안 낫는다면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큰 노력 안 해도 윤기가 있었던 피부가 요즘 들어 부쩍 거칠고 칙칙해졌다면 이것도 비타민 C 부족일 수 있습니다. 보통 피부가 건조해졌다고 생각하고 보습제를 바르지만 안에서 재생이 멈춰버리면 아무리 겉을 발라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피부도 결국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탄력이 유지되고 색이 맑아지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특히 자외선에 민감해지거나 잡티가 많아졌다면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잠을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전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느려지고 연료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몸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 같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요즘 부쩍 자주 하시지 않나요? 말을 하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뭘 하려고 했는지 잊고 서 있는 경우도 많아졌다면 이건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는 몸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산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비타민 C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치매 초기 증상과 함께 비타민 C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몸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용히 알려줍니다. 잇몸에서 시작해서 뇌까지 몸의 모든 부분이 비타민 C와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대부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감기 한 번에 몇 주씩 앓고 상처 하나가 몇 주째 안 낫고 피부는 매일 더 칙칙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비타민 C는 우리가 매일 조금씩만 제대로 챙겨도 금세 몸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필요한 걸 제대로 주면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앞에서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그 좋은 비타민 C가 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말짱 허실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몸속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해 아침에 1000mg 하나를 먹었다 해도 오후에는 그 효과가 거의 사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매일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하는 가장 흔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하루 한 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서 여러 번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500mg, 점심에 500mg, 저녁에 500mg처럼 하루에 2번에서 3번으로 나눠 먹으면 몸속 비타민 C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포가 항산화 작용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서 피로도 덜 느껴지고 피부나 잇몸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럼 식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후가 훨씬 낫습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이 강한 편이라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들은 빈속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음식과 섞이면서 위 부담도 줄고 흡수도 더 안정적으로 됩니다. 흡수율 자체는 공복과 식후가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위산이 줄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식후를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물과 함께 먹는 게 필수입니다. 최소한 반 컵 이상, 가능하면 한 컵 정도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없이 삼키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드시는 리포조말 비타민 C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함께 고려하면 더 좋습니다. 아침은 몸에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쌓인 상태라 이때 비타민 C를 넣어주면 몸이 한결 가볍게 시작됩니다. 점심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간입니다. 이때 보충해주면 세포가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회복과 재생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천천히 흡수되는 형태로 섭취하면 몸이 자는 동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나눠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귀찮다고 하시지만 하루에 3번 물 한 잔과 함께 챙기는 것만으로도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정말 좋은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냥 비싼 소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힘이 3배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비타민 C를 언제 어떻게 나눠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먹느냐입니다. 비타민C도 알고 보면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일반형, 리포조말형, 구미형, 액상형까지 많지만 그냥 포장지만 다른 게 아니라 각각 흡수되는 방식과 효과가 다 다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력이나 흡수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고르느냐가 몸에 남는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건 일반형 비타민C입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정제나 가루 형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제품들은 주로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원료로 만들어지며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에 잘 녹고 흡수도 빨리 되는 편이지만 그만큼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보통 먹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일반형 비타민C는 하루 한 번만 먹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2번에서 3번 나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하려고 나온 제품이 바로 리포조말 비타민C입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해졌습니다. 리포조말이란 간단히 말하면 비타민C를 기름막으로 감싸서 소장으로 더 잘 흡수되게 만든 기술입니다. 지방처럼 작용해서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고 혈중 농도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리포조말 형태는 흡수율이 일반형보다 2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리포조말은 위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성 성분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위염이나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밤에 복용하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세포 회복이 활발해지는 수면 시간에 맞춰 효과가 발휘됩니다. 단점이라면 가격입니다. 일반형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하루 2회씩 드시면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1회 복용량을 줄여도 효과는 충분하다는 점에서 예민하신 분들이나 효과를 확실히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 많이들 드시는 구미형 비타민C입니다. 젤리처럼 생겨서 씹어 먹을 수 있고 맛도 달달해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약 냄새에 민감하거나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구미형은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비타민C 함량이 낮은 제품이 많습니다. 하루 필요한 500mg을 맞추려면 여러 개를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미형은 보통 간식 개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용 시간이나 흡수율이 철저하게 설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미형은 주복용으로 쓰기보다는 간혹 보조용이나 외출 중에 한번 챙기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액상형 제품도 있는데 이건 비타민C가 액체 형태로 들어있어서 흡수는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유통과 보관이 까다롭고 일부 제품은 인공감미료나 방부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병이나 포장 단위로 되어 있어서 휴대성이 떨어지고 맛이 씌어 드시기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효과는 괜찮지만 매일 챙기기엔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태 외에도 복용량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타민C는 하루 100mg만으로도 결핍을 막을 수 있지만 치료나 건강 유지 목적이라면 500mg에서 1000mg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2000mg 이상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기간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칼슘과 만나면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드시려면 하루 총량을 1000mg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리포조말처럼 흡수율이 높은 제품은 하루 500mg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보충제를 따로 드신다면 비타민 C와는 시간을 2시간 이상 띄워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결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리포조말이 더 안전하고, 자주 깜빡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만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는 제품이 편리합니다. 예산이 부담된다면 일반형을 2번에서 3번 나눠 드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미형은 맛있지만 간식으로 생각하시고 효과보다는 습관 유지를 위한 보조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형태 하나만 잘 골라도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서, 피로에서, 잇몸에서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고 그걸 꾸준히 지키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비타민C를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비타민C라도 함께 먹는 음식이나 습관에 따라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궁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비타민C의 좋은 조합과 피해야 할 조합, 즉 함께 먹으면 좋은 것과 피해야 할 것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짝꿍은 철분입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철분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은 꼭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데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실제로 여성이나 노년층에서 철분 부족으로 인한 어지러움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철분만 챙기지 마시고 꼭 비타민C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철분제를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라겐입니다. 피부와 관절 건강 때문에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콜라겐 단백질만 드셔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은 콜라겐을 먹는다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분해하고 재조합해서 자기 세포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충분해야 콜라겐이 피부나 연골에 제대로 쓰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콜라겐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자는 동안 재생작용이 활발해져 피부가 더 탄력 있고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드신다면 꼭 비타민C와 함께 특히 저녁에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식에서도 좋은 궁합이 있습니다.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 같은 과일과 채소는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하면서도 섬유질과 함께 섭취되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천천히 흡수되면 몸속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과일 하나, 영양제 하나 조합은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귤 1개와 비타민 C 500mg을 함께 드시면 그날 오전은 피로감 없이 활력 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최소한 반 컵에서 1컵 정도의 물을 꼭 함께 드시고,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 위 부담을 줄여줍니다. 리포조말 제품을 드시는 분들도 꼭 물을 함께 드셔야 위장관을 부드럽게 통과하고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할 건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영양제 드시고 바로 커피를 드시는데요. 이건 비타민 C에게는 악몽 같은 조합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일으켜 비타민 C가 소변으로 더 빨리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즉, 비타민 C를 먹자마자 몸 밖으로 보내버리는 셈입니다. 적어도 비타민 C를 드시고 나서 1시간 이상은 커피나 홍차,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루틴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C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건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공 첨가물과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C는 이런 산화물질을 중화시키느라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높은 나트륨 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라면, 햄, 가공 치즈 같은 음식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비타민 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가볍게 드신다 해도 비타민 C 복용 전후 1시간 정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과 담배도 비타민 C의 큰 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비타민 C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흡연은 한 개비당 약 25mg의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최소 2배 이상 비타민 C를 보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비타민 C를 미리 보충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 회복에도 비타민 C는 도움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분해될 때 옥살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이 칼슘과 만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합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는 혼자일 때보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냅니다. 철분과 만나면 피를 만들고, 콜라겐과 만나면 피부를 만들고, 물과 만나면 흡수를 높이고, 커피와 만나면 사라집니다. 결국 비타민 C는 언제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되는 섬세한 영양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건강은 어떤 영양제를 얼마나 비싸게 먹느냐보다 내 몸에 맞는 궁합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작은 조합 하나가 피로를 줄이고 피부를 살리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합해서 먹을지 함께 고민하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비타민 C는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단순한 알약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에 맞춰서 챙기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로가 쌓이는 속도도 빠르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하루를 3등분해서 똑똑하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타이밍만 잘 지켜도 피부, 혈관, 뇌 건강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비타민 C의 첫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활성산소와 싸우며 비타민 C를 거의 다 소모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 C 500mg을 드시면 혈액 속 항산화력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때 귤이나 키위처럼 천연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좋아지고 오래갑니다. 다만 커피는 최소 1시간 뒤에 드셔야 비타민 C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점심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업무나 외출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피로 물질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타민 C를 한 번 더 보충하면 세포 에너지 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500mg을 물과 함께 챙겨 드세요. 만약 철분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 타이밍에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은 저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비타민 C는 낡은 세포를 수리하고 피부와 혈관을 재생시키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흡수가 천천히 되는 리포조말 비타민 C가 더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500mg을 드시고 콜라겐을 함께 챙기시면 피부 재생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뜰 때 얼굴이 훨씬 덜 푸석하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비타민 C를 나눠 드시면 그 효과는 단순한 영양제를 넘어섭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지만 이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매일 새롭게 바꿔줍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C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영양제 하나인데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작은 비타민 하나가 20에서 30년 뒤에 건강을 결정할 수 있다면 지금 하루 3번의 습관만으로도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비타민 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 그치는 보조제가 아닙니다. 몸의 피로를 덜어주고 피부를 맑게 하고 잇몸과 혈관을 살리며 심지어는 뇌까지 지켜주는 살아있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알고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내 몸에 맞는 복용 시간과 형태, 음식 궁합까지 챙기면 그 효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반복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이 내일부터 여러분의 아침, 점심, 저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비타민 C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게, 얼굴을 환하게, 그리고 내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피로를 자주 느끼시거나 잇몸이나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신 비타민 C 루틴이 있으시다면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이나 응원의 한마디도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창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